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굉장히 떠들썩한데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이 발언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배경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 다 했어요. 좋고 나쁘고 가리지 않고 뭐든지 표만 생길 것 같으면 뭐든지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선거 유세에서 가장 효과를 본 발언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 나는 이거를 선언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돈도 내고 표도 내라. 딥사우스라고 하죠. 바이블 벨트라고. 미국에서 선거에서 대통령이 이기려면 이 바이블 벨트라는 유권자들을 선점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나 하면은 보수 백인 아주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에반젤리카라 그러는데요. 이 표들을 선점을 하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공약이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보다 더 꽂혀 있는 게 한인 분들도 거의 대부분들 이제 교회 나가시니까 이 네. 바이블을 믿잖아요. 미국의 다수 백인들이 그러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서 아들이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된 민족의 이 순종하는 신앙, 선민족이죠. 네.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유태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그 승천했다 그러는 게 동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이 이슬람교니 유태교니 기독교인 이 종파들이 다 목표로 하는 성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교회가 서로 공유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되게 보수 종교인들일수록 근본주의자 아닙니까?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철저하게 성경엔 한 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면 그 성지인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다. 그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그게 금이야 오기야의 신조입니다. 네. 예루살렘을 우리 걸로 하는 거. 이거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불을 지핀 겁니다. 작년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건드리면은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테러와 전쟁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과감하게 트럼프답게 이거를 그냥 씩씩하게 공약으로 내놨다가 전광석화처럼 네. 첫 임기 시작한 첫 해 12월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해야만 그 얘기를 듣고 작년에 나를 가능성도 없던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바이블 벨트의 다수, 절대 다수의 거의 한 40% 이상 되는 백인 유권자들이 나를 또 내년도 나를 지지하겠구나. 내년도 중간선거 중요하죠. 네. 이거를 겨냥해 가지고서 지난 6일 날 백악관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한 배경은 거기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또 이게 1947년도에 이제 유엔이 예루살렘을 국제법상에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럼 현재 이 발언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유엔 사무총장은 일본으로 반대를 하죠. 그렇죠. 일본으로 네. 트럼프의 선언을 비판하죠. 뭐 유엔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교황 아주 강하게 크리티사이즈 했죠. 뭐 각 나라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게 벌써 한 15년 이상 지났지만은 2001년 9.11 테러요.
이거 생각하면은 다시는 이러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전쟁의 원인을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거를 비판하고 반대하죠. 유엔 사무총장 뭐 제일 지금 비상이죠. 네. 근데 1947년도에 그거를 선언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3,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 왕국, 네. 다윗 왕이 성경에 다윗 왕이 그 확보한 이스라엘 영토에 그 후임인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그 무너졌죠.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이 무너진 터가 유태인들의 통곡의 벽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작년도에요. 이스라엘 미국의 유태인들이 거기 방문해라 거기가 통곡의 벽에 요거 쓰고서 이렇게 한 거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네. 통곡의 벽이 있죠. 그다음에 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거기죠. 기가 막힌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네. 보면. 예.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앞장 세우는 세계 지도자들이 47년도에는 2000년 전에 전설 속으로만 이스라엘의 땅이었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1차 세계대전 말미에 1917년이었습니다. 예, 그 유럽의 중동에 퍼져 있던 유태인들이 자꾸 민족을 구성하고 문화도 있죠, 가정도 있죠, 풍속도 잘 지키고 아이덴티티도 유지하는데 영토만 없어요. 유태인들이.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우리 땅을 그걸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부자 유태인들이 돈을 조금씩 막아지고서 벌써 1800년도 말 때부터 조금씩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땅을 사놨었어요. 그러다가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갖고 있던 거를 영국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뺏었죠. 그러면서 영국에 있던 유태인들이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발포화 선언을 하게 합니다. 영국 외무장관한테.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를 건설할 자격이 있다. 해라. 허가를 합니다. 네. 그때 자기네들이 미리 사놓은 땅 여기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한테 홍보를 하죠. 거기 가서 살자 그래서 몰려들어가지고 1947년도 트루먼 대통령이 네. 이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때부터 네. 시작되다가 그때는 예루살렘의 일부분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6.1 전쟁 유명합니다. 1967년도 6.1 전쟁.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유태인 한 60대 된 사람들 얘기 좀 해서 물어보면은 1967년도에 웬만한 사람은 다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때에 네. 이스라엘이 확보한 영토보다 더 큰 땅을 그 아랍에 이겨가지고 뺏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차지했죠. 그래도 차지하니까 유태인들보다 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유엔에서 이거 분쟁을 조정하려고서 그때 서로 공감하고 서로 합의한 게 예루살렘은 회교도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유태교도 올 수 있고 기독교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은 그렇게 공존하고 공유하는 걸로다가 국제에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국제사회가 유지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아마 1993년에 오슬로 협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인정한다라는 협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세 지역에서 공유한다라는 걸 유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1995년인가 그때에 미국에서도 법으로 미국 내 유태인들이 하도 세니까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미국 내 유태인들이 시민이니까 시민들의 요구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텔아비브에 있는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관들은 예루살렘이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지정이 돼 있지만 다 텔아비브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유태인들의 수도가 되려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길 겁니다. 그랬어요. 네. 해외 출장 중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서부터 대통령 명을 따라서 대사관 이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랬죠. 네.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95년에 미국에서는
그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법을 결정했지만은 옵션으로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대통령도 옮겨야 되지만 당장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지금은 안 옮기고 연기하겠다. 그래 연기하는 옵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다 연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연기를 했고 아들 부시 대통령도 연기했고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기했어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용감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대개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네네. 정말 저 어려운 이슈를 저렇게 떳떳하게 참고로 우리말로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봤는데 네. 6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요 민감한 이슈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점령하고 있어요. 그 현실로 단 이스라엘이 그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언은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다라는 두 개 국가의 해법은 유지한다라는 네. 게 두 개 국가라는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달래느라고. 있다가 네. 할 질문의 대답까지 모두 네. 다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 이사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다른 국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책이 있을까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사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제압하고 위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굉장히 험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걸 유지하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육지 해양의 섬이 아니라 인종적 섬이죠. 다 아랍권 안에 기독교 유태인만 딱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통치 하에 있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세니까 네. 너무 세니까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구나 예루살렘을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미국이랑 밀착이 되면은 위협을 느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아랍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슬람권에서는 이거는 드디어 미국에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런 네. 표현도 나옵니다. 오늘은 분노의 날이다.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시민들은 편안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인데 이러면 안 되죠. 네. 왜 정치인이 선거에 이기려고 우리가 불안해집니까? 선거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제일인데 네.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분단 유지, 분단 관리. 어떠한 통일도 전쟁에 앞서지는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방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미국의 대책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어쨌든 최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걸로. 아직 사실 근데 뭐 딱히 대책이라고 뭐 나온 거는 없죠. 이 중동을 미들이스트를 이제 화약고라고 하는데 네. 이게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 생각나실 거예요. 하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독도가 문제가 되니까 독도는 작은 돌덩어리가 그러니까 어떤 때 어느 정치 지도자는 저걸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도록 폭발을 해버리면은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인정한 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요 미국이요 독도는 현재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점령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독도에 관해서도 현실을 인정한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한번 선언해봐라. 말해줘야죠. 네. 너무 이중자 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쪽으로. 네, 우리 네. 독도 때문에 많이 이제 속상한데. 맞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잣대로만 갖고 할 게 아니다. 이 현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디든지 가면 공존하고 서로 나누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길이먹고 이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해법은 없고 끊임없이 중동은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대결점은요. 인류 사회가 인간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애쓰라는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다. 네.
뭐 이게 무슨 공자왈 같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오히려 빠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뉴스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눈 오는 밤 피곤하시지만 쉬시는 때에 잘 어울리는 아주 깨끗한 노래 한 곡 소개해 드립니다. 노래는요, 시에 곡을 붙였는데 이 시인 중에서 동료 시인으로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서덕출 선생이 시 생각날 겁니다. 방정환, 송석중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어린이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동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요.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봄편지, 그 노랫말이 얼마나 시귀가 좋은지요. 이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드나무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냅니다. 강남에 간 제비가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보낸 빼앗긴 들판이었죠. 그때는 조선에 대한에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봄에 다시 올 거다.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흠뻑 담게 해서 만든 시에다가 박재훈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봄편지와 눈꽃송이 이렇게 연결해서 노랫말로 만들었는데요. 눈꽃송이 이병현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남성합창단이 노래합니다.